학습하실 내용은 크게 한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제한 배경이 있겠죠. 이 비교적 최근에 이제 제한된 개념인데요. 일단 제한 배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계산 논리 혹은 계산 방법이 있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유용성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방법도 완벽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겠죠. 이 한계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재에 보시면 시간동일 활동기준 원가 계산, 그러니까 기존의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동일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의에서는 이 활동기준 원가 계산, 시간동일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생략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교재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우리는 그냥 한계점까지만 정리해서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한 배경은 잠깐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제조 간접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공장의 자동화라든가 기계화도 포함돼서, 그 다음에 공장의 자동화가 확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도 심화되고 있죠. 고객의 니즈를 이제 최대한 반영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제조 간접비를 확대시키는 요인들이죠.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 배우셨지만 간접비는 원가 대상과 원가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간접비의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는 원가 계산의 정확성이 점차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전통적인 원가 배부 방법,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업도라고 얘기하는데, 생산량과 같은 조업도 중심의 원가 배부는 원가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한번 극복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제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노트 보시면 이제 개념이 먼저 나오는데요. 개념 보시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활동별로 분류하고요. 각 활동별 활동 동인 혹은 원가 동인을 이용해서 각 활동들의 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조 간접비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총계적 원장 있죠. 원장에서 이 간접비 부분만 별도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얘를 활동별로 재분류해요. 그리고 활동별 원가 동인, 활동동인 혹은 원가 동인을 도출해서 이를 기초로 해서 간접비를 제품에 부과합니다. 혹은 배부하죠. 가령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품질 검사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품질 검사부는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부서가 아니죠.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제조 간접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기존의 방식은 이 품질 검사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이 제조 간접비로 집합이 돼서
제조 간접비에서 일정한 배부 기준, 그러니까 생산량 같은 배부 기준에 따라서 제품의 이제 안분 내지는 배부가 이루어지죠. 근데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활동별로 분류해요. 품질 검사부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품질 검사라는 활동이 있고, 품질 검사 건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품질 검사 부서의 비용이 증가하더라.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이 품질 검사 건수가 활동 동인이 되는 겁니다. 활동 동인. 자, 이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 원가 동인 혹은 활동 동인 혹은 원가 동인은 말 그대로 원가를 유발하는 요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원가 동인을 알 수 있다면, 정확한 원가 동인을 알 수 있다면, 이 원가 동인을 통해서 원가 발생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가 동인을 우리가 안다면 원가 발생을 통제할 수 있어요. 장점은 아니다. 있음으로 바꿀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나머지 얘기는 또 차차 하기로 하고, 어쨌든 품질 검사 건수라는 활동 동인 혹은 원가 동인을 찾았다면 이 품질 검사 건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품질 검사부에서 발생한 비용들을 제품에 배부할 수 있는 거죠. 논리는 이렇게 됩니다. 자세한 건 이 계산 논리 쪽 가서 강의 노트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조 간접비를 활동별로 재분류해서 각 활동별로 원가 동인 혹은 활동 동인을 뽑아내고요. 이에 기초해서 제조 간접비를 제품에 배부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 제조 간접비 요거를 이제 자원이라고 그래요. 자원. 그리고 이 자원은 활동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 활동은 결국 원가 대상인 제품에 배부가 되겠죠. 반영이 되겠죠.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볼게요. 이를 통해 조업도 중심의 제조 간접비 배부에 따른 제품 원가의 왜곡을 줄여서 상대적으로 보다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계산 논리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일단 우리가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직접비는 없다고 가정하고 간접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품 A와 제품 B가 있고요. 개당 판매 가격은 4원, 10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은 990개, 10개고요. 그래서 총 1000개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제조 간접비는 총 5,000원입니다.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법에서 이 생산량을 기준으로, 이 조업도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제품 A와 B에 배분한다고 하면, 지금 총 생산량이 1000개잖아요. 그죠? 1000개죠. 1000개. 그러니까 1000개분의 5,000원이니까 개당 원가가 5원이 되는 거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 제품 A와 B의 개당 원가가 5원씩 이렇게 배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됐나요? 자, 근데 이제 개당 판매 가격이 제품 A의 경우에는 4원이고요. B는 1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품 A의 경우에는 한 개 판매할 때마다 개당 1원의 손실을 보는 거죠, 지금. 이에 비해서 제품 B의 경우는 개당 5원의 이익을 봅니다. 생산 및 판매했을 때.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한 가지 제품만을 만든다고 했을 때,
혹은 뭐 굳이 뭐 한 개라고 할 필요도 없이 제품 A의 경우는 지금 생산해서 판매할수록 계속 손실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생산 및 판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제품 A의 경우에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제조간접비 5,000원을 활동별로 분리했더니요, 이렇게 두 가지 활동으로 크게 분류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준비 활동이고 두 번째가 고객 서비스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준비 활동에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간접비.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활동에 2,000원의 간접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00원의 제조 간접비가 이렇게 활동 두 개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활동 동인 혹은 원가 동인을 조사해 봤더니 준비 활동 건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 비용이 혹은 원가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활동의 경우에는 전화 상담 건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고객 서비스 활동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몇 건의 활동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제조간접비 5,000원이 발생할 때 준비 활동 건수는 총 3회가 있었고요. 전화 상담 건수는 10회가 있었어요. 됐죠? 그래서 원가 동인 배부율은 혹은 활동 동인 배부율은 건당, 자, 준비 활동 건당 1,000원의 원가 동인 배부율이 계산이 되고요. 고객 서비스 활동은 건당 200원의 원가 동인 배부율이 계산이 됩니다. 그죠? 10회 나누기 2,000원, 3회 나누기 3,000원입니다. 자, 각 제품별로 제품 A와 제품 B가 각 활동들을 얼마나 했는지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제품 A의 경우에는 준비 활동이 2건 있었고요. 전화 상담 건수가 1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품 B의 경우에는 준비 활동이 1건 있고요. 전화 상담 건수가 9건이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원가 동인 배부율을 각 건수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다음 표에 보시면 제품 A의 경우에는 준비 활동 건수 2회,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활동, 전화 건수인가요, 이게? 전화 상담 건수 1회 해서 원가 동인율을 각각 곱해주시면은요, 2,000원, 200원이 되고요. 결국 제품 A에 부과되는 간접비는 총 2,200원이 됩니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중심으로 했을 때요. 자, 이에 비해서 제품 B의 경우에는 준비 활동 건수가 1회, 전화 상담 건수가 9회입니다. 그래서 총 2,800원의 제조 간접비가 배부가 됩니다. 됐죠? 네. 자, 단위당 원가인데, 요 제조 간접비를 990개 10개로 각각 나눠주시면은, 단위 원가, 제품 A의 경우에는 여기 2.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2.221에서 계속 안 떨어지죠? 2.2로 해주시면 돼요. 2.2로. 그 다음에 제품 B의 경우에는 280원이죠. 280원 나눠주시면. 자, 그래서 이 판매 가격 4원에서 그 다음에 4원에서 단위당 원가 2.2원을 차감해 주시면 단위당 이익은 1.8원이 되죠. 개당. 자, 이에 비해서 제품 B의 경우에는 자, 10원이고요. 단위당 원가는 280원입니다. 결국 단위당 이익이 마이너스 270원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 전통적 원가계산제도 원가계산 방법 하에서 계산했던 결과와 반대의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죠? 전통적 원가계산의 경우에는 제품 A를 판매할수록 손실을 보는 구조였는데요.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적용하게 되면 제품 B가 판매할수록 손실을 보는 구조가 되죠, 지금. 됐나요? 네. 그래서 이 보시면 전통적 원가계산 방식과 비교해서 정반대 결과가 도출이 됐고요. 전통적 원가계산의 경우 물량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게 되면 모든 제조간접비가 물량의 비율로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변동 원가화하여 계산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땅콩버터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앞에서 원가 행태에서 배우셨지만 이 변동 원가 형태의 원가 행태만 있는 게 아니었죠.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원가 행태를 우리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나머지 원가 행태들도 다 무시되고 다 변동 원가화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거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거죠, 지금. 조업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가가 늘어나죠, 지금.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Y축을 총 원가로 하지 않고 단위당 원가로 하게 되면 뭐 특정한 어느 이 축에서 이런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원가 행태가. 그죠? 이렇게 원가 행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마치 그 빵에 빵콩 버터 잼을 이렇게 쭉 발라서 편 듯한 모습이다라고 해서 땅콩 버터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 원가 계산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자, 이거 외에도 지금 이런 형태의 원가 행태가 있음을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런 형태로 다 지금 간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형태들의 원가는 무시되면서 결국 여기서부터 원가 왜곡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여기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또 뭐라고 써놨냐. 요거 보시면 간접비를 물량 기준 또는 인건비 기준으로 배부해 오는 것이 통상적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생산량을 그 원가 배부 기준으로 삼는다면 생산량이 많은 제품에 제조 간접비가 많이 배부될 가능성이 높죠. 많이 배부가 되죠. 혹은 내가 직접 노무비, 가령 직접 노무비를 배부 기준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노동 집약적인 품목들, 제품에 제조 간접비가 많이 배부될 거예요. 같은 논리로. 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 요거죠. 결국 원가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수익성은 또 낮게, 반대로 원가가 높게 잡히고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낮게 잡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는 이거죠. 원가가 얼마나 발생했느냐는 보고를 해요. 근데 이 원가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 왜 발생했는지를 알려면 원가 동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전통적 원가 계산 제도에서 원가 동인은 그냥 조업도잖아요. 생산량. 그죠? 근데 생산량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 간접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이에 비해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활동별로 다 분류를 하고, 그 활동에 따른 각 활동마다 활동 동인 혹은 원가 동인들을 다 조사를 하죠. 그리고 그 활동 동인율 혹은 원가 동인율에 기초해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단 말이에요, 제품에. 그죠? 그래서 얼마나 제조 간접비가 많이 발생했느냐도 보고가 되지만 왜 이 제조 간접비가 발생했느냐도 보고가 가능한 거죠. 그 원가 동인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그죠? 그래서 이 원가 동인을 알게 되면 혹은 활동 동인을 알게 되면 우리가 원가 그 발생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장점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강점이 있어요.